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살다 보니 별의 별일을 다 겪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이번 일로 저 역시 깨달은 바도 있고 다른 분들도 좀 생각해 보실 문제라고 생각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 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유난스럽게 받아들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우리 이러진 말아요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강남 토박이입니다. 요즘 말로 수저 자랑을 좀 해보자면 금수저와 은수저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재산으로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사업을 잘 운영해 오셨고 그 덕에 부족한 것 없이 누릴 것 누리며 잘 자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도 나쁘지 않았으나 유학도 다녀오고 여행도 많이 다니며 20대 후반까지 보냈습니다. 좀 재수 없을 수도 있지만 부모님께서 재벌까지는 아니시지만 제가 꼭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반드시 해야 하는 동기도 적기도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죠. 부모님께서도 굳이 제가 회사 들어가고 남의 밑에서 일하며 힘들어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기를 바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활과 함께 시작한 방랑 생활을 마무리하고 정착해야겠다 느껴졌을 때 작은 플라워샵과 카페를 부모님 건물에 나란히 붙여서 차리고 제 능력껏 지금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감사하며 사치스럽게는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굳어지기도 했지만 조부모님께서도 그러셨고 부모님도 그렇고 어릴 적부터 세뇌하듯이 교육하신 덕도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다. 네가 운 좋게 좀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 호강하고 산다고 가지지 못하신 분들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그렇다면 지원 일체 끊을 테니 행동거지 조심해라. 어려운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바르게 나누는 건 얼마든지 해라. 하지만 엉뚱한 데다 낭비하는 건 안 된다. 라고 수없이 듣고 보고 자라다 보니 당연히 갑질이란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저희 친정집에서 일하시던 여사님들도 사정상 일 그만두실 때 저희 엄마랑 함께 손 꼭 부여잡고 우시면서 감사하다고 서로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자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학을 함께 다닌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형편이 좋은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초중고 동창생들이야 한 동네에서 나하고 자라 거의 형편이 비슷하지만 대학 친구들은 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이니까요. 나중에 저 결혼할 때 와서야 너 이렇게 좋은 집안애였어? 하더군요.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플라워샵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이셨는데 어느 정도 얼굴이 익숙해질 무렵 제가 나가던 유기견 봉사단체에서 만나 약간의 친분을 쌓게 되었었죠. 저는 이미 남편에게 호감이 있을 대로 있는 상태였는데 남편은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사고 봉사단체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더군요. 그러다 하루는 저희 플라워샵에 한 중년의 여성분과 팔짱을 끼고 오더라고요. 저희 엄마께서도 도시락 주신다고 와 계셨는데 그 중년의 여성분과 두 분이 반갑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여기가 저희 딸이 하는 가게예요. 자주 오세요. 라고 묻자 그 여성분이 저희 아들이 제가 꽃 좋아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다 주는데 오늘은 데이트도 할 겸 나왔다가 같이 왔어요. 같이 봉사도 한다던데 인연이 깊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사와 함께 꽃을 사가시고 나서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하는 분이세요? 하고 여쭤보니 왜 무슨 건설 사모님이시잖아. 너도 들어서 알지? 저 내외분들이 얼마나 인품이 훌륭하신지. 아들 중심 좀 넣겠다는 집들이 많다더라. 진짜 소문대로 인물도 좋고 착하네. 너 저 집 아들이랑 잘 지내. 혹시 아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방 쪽 주택들은 그 회사가 다 짓는다는 우스갯소리가 날 정도로 유복하고 훌륭한 집안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도 옷차림이나 꾸밈새가 단정하지만 검소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을 이미 알고 있던 터라 저는 그 남자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바로 차 한잔 하자고 연락해서 만났습니다. 그리곤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호감을 느끼고 있던 것 아셨어요? 그러자 남자가 굉장히 크게 웃더군요. 그러더니
오늘 제가 어머님 모시고 거길 왜 간 것 같아요? 라고 되묻더군요. 좀 당황하며 아무 말 못하고 있자 남자는 저도 호감을 느끼고 있어서 어머님 모시고 간 거예요. 미리 아무 말도 없이 그래서 미안하긴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일도 하고 있고 하니까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서 일이 그렇게 됐네요. 사과할게요. 라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니요. 그럼 우리 좀 만나볼까요? 라고 대답해 버렸습니다. 남자는 제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성격이 급하시네요. 급한 김에 우리 결혼할까요? 라며 웃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역시나 저희 남편처럼 온화하신 분들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시댁 이야기에 겁먹었는데 일절 터치도 없으시고 오히려 더 챙겨주시려고 하셔서 죄송할 정도랍니다. 저희가 아들 낳았을 때도 저희 엄마보다도 더 많이 저를 챙기셔서 저희 엄마가 무한한데 기분은 좋다고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지금 제 자랑이 늘어져서 좀 민망하기도 하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저의 환경을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부터 시작할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는 8개월 전쯤 남편의 회사 근처 아파트로 1년 월세를 얻어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신혼집으로 살았던 집이 시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사셨다가 분가로 들어가시며 세를 주셨다가 저희가 결혼하며 인테리어를 하고 살았는데도 근 10년이 되다 보니 여기저기 손을 좀 봐야겠더군요. 그 김에 남편이 다시 짓자고 해서 재건축 때문에 임시 거처로 구했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와 그렇게 멀지도 않아 아이 학교도 전학하지 않아도 돼서 좋더라고요. 아이도 남자아이다 보니 아파트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파트와 학교가 붙어 있다 보니 길 건너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등하교를 아파트 사이길로 하는 게 더 빨라서 통학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안 그러면 아파트 주변 길을 돌아서 학교와 버스 정류장을 가야 하는데 그러면 아이들 걸음으로는 20분을 더 걷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다니게 하자고 현수막이 붙어 있고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중에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아이들 같으면 너희 아파트에 가서 놀라고 화를 내면서 내쫓기도 하고 말이죠. 이사 후 소통을 위해 입주민 카톡방에 가입하라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임대 아파트 사람들이 다녀서 아파트 수준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임대 아파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함께 노는 모습이 꼴 보기 싫다라는 의견과 우리 애들이 이상한 거 배울까봐 걱정이라며 임대 아파트 사람들을 매도하더군요. 부녀회라는 곳에서 그런 대화들을 주도하더니 한 분이 이제 제가 나가서 철저하게 단돌이 할 테니 걱정 마시고 다들 임대 것들 퇴치해봐요 하더군요. 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어요. 이렇게 몰상식한 사람들과 이웃이라니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만 살 건데 괜히 튀지 말자 생각해 별 말을 할 수 없었고 잘 피해 다니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하교 후에 집으로 향하는데 아이가 미끄럼틀 한 번만 타고 싶다고 해서 얼른 들어가기로 약속하고 잠깐 들렸습니다. 전에 놀이터에서 만나 함께 놀던 아이와 만나 인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그 애에게 다가와 너 여기 안 살지? 너희 아파트 가서 놀아. 야, 너도 얼른 가. 라며 아이들을 향해 악을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저희 아들이 울먹거리며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나 친구들하고 못 놀아요? 하면서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너무 좋지 않기도 하고 상처받을 그 아이들 마음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저 아주머니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것 같아. 놀이터에서는 누구나 함께 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한 뒤에 방금 아이와 어울리던 그 친구에게 다가가 여기 말고 우리 집 가서 놀래? 괜찮아. 엄마께 연락드리고 가자. 엄마 번호 좀 알려줄래?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잔뜩 웅크린 채로 고개만 끄덕이더니 엄마 번호를 눌러주더라고요. 아이 엄마에게는 우리가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만나 너무 잘 어울려서 집으로 데리고 가서 놀게 해도 되겠냐며 집 호수를 알려주고 가능한 시간을 여쭤보니 6시가 퇴근인데 도착하면 7시 정도 될 것 같다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 함께 간식도 먹고 함께 놀이하는 모습을 보니 좋았습니다. 7시가 되자 벨이 울려 나가보니 수수하지만
미모의 여성분께서 서 계시더군요. 경황이 없어 잘 챙겨오지도 못했다며 아파트 상가에서 떡을 좀 샀는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다고 너무 정중하게 감사 표시를 하시면서 저희 민호 말썽은 안 부렸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방과 후 교실이 없는 날이라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초면에 이렇게 신세를 지내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라며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민호가 예의도 바르고 너무 착하더라고요. 놀이터에서 몇 번 마주쳤었는데 저희 아이와도 잘 어울려주고요. 제가 감사하죠. 저희 아이가 학교가 이쪽이 아니라 친구가 없는데 놀아줘서요. 라고 답했더니 민호가 쪼르르 자기 엄마에게 오늘 놀이터에서 무서운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했는데 이 아줌마가 절 구해주셨어요. 눈물이 나서 아빠가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줌마가 절 데리고 와주셔서 안 울었어요. 하더군요. 그러더니 민호 엄마가 민호를 끌어안고 잘 참아줘서 고마워.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시겠다. 이제 우리 집으로 갈까? 가방 챙겨올래? 하며 아이를 들여보내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은 저희 아이 아빠가 3년 전쯤에 뺑소니 사고로 하늘나라에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혼자인 시간이 많아 걱정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기에 그럼 저희 아이랑 같이 놀게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희 아이도 혼자 노는 것보다는 친구랑 노는 게 더 신나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휴 그렇게 신세를 질 수는 없죠. 아무리 제가 급해도 그렇게 민폐를 끼칠 수 없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아이 친구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민폐는요. 저희 아이랑 같이 노는 건데요. 너무 걱정 마시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어머니 퇴근할 때까지 데리고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며 가시더라고요. 민호가 아까처럼 어른들의 횡포에 상처받아 괴로워할 것도 걱정이 되기도 했고 우리 아이와 숙제도 하고 놀이를 할 때 의젓하면서도 야무진 모습에 오히려 제가 듬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그 아이와 저희 아이가 함께 놀며 방과 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편도 지방 출장 때문에 없고 아이가 민호랑 놀고 싶다고 전화해보자고 졸라 연락을 해보니 마침 심심해한다고 하셔서 놀이터에서 만나 놀자고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고 나니 아이들은 신나서 방방 뛰며 놀고 저는 민호 엄마가 싸오신 김치 부침개를 받아들고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맡기며 너무 염치가 없는데 반찬이랑 아이들 간식 하나씩 해드려도 되냐고 하셔서 괜찮다고 하다가 너무 사양하면 또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아 그럼 조금만 해달라고 해서 먹어보았는데 솜씨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괜히 뭐 먹고 싶어서 만나자고 한 것 같잖아요. 냄새부터 너무 맛있겠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제가 너무 염치가 없죠. 아이가 집도 엄청 좋은데 장난감도 다 좋은 거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유, 그런 소리 마세요. 제가 너무 맛있는 반찬 받아서 더 민망할 정도예요. 어쩜 그렇게 솜씨가 좋으세요? 라며 이야기꽃을 한창 피우고 있는데 그 부녀에 그 여자분이 다가오시더니 민호에게 다가가 얘, 너 이 아파트 사는 애 아니지? 옷차림부터가 딱 빈티가 난다. 너 왜 자꾸 여기 드나드니? 앞으로 우리 아파트에는 들어오지도 마. 너도 이런 애들이랑 놀지 마. 나중에 이런 애들 사는 데 가서 살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저와 민호 엄마가 깜짝 놀라 아이들 쪽으로 가니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더 커지며 아니, 애엄마예요? 도대체 여기가 어디라고 아무나 드나드는 거야? 여기가 뭐 개나 소나 들어와서 누리라고 지어놓은 아파트인 줄 알아? 애나 엄마나 하고 다니는 꼴 하고는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초대해서 함께 놀기 했어요. 왜 제 손님한테 아주머니가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라며 쏟아붓고 있는데 민호 엄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하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가볼게요. 라며 가버리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이깟 아파트가 뭐가 그리 대수라고 사람을 무시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파트 한 채 가진 게 그렇게 벼슬이에요? 라는 제 말을 막으며 아니 애기 엄마는 여기 월세 사니까 상관없겠지만 저런 수준 낮은 사람들 드나드는 것 때문에 아파트 값 떨어지는 거 책임질 거야? 그깟 아파트 한 채? 뭘 가져봤어야 그 차이를 알지. 뭘 모르면 가만히 있지. 어디서 훈계질이야.
계약 끝나면 이사나 잘 가. 라더군요. 더 이상 이런 사람이랑 말을 섞는 게 무의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가 옆에 있어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워놓고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분해했더니 사람 좋은 웃음을 웃어버리더군요. 그렇게 웃지 말아요. 나 너무 속상해. 민호 엄마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너무 미안해서. 라고 하니 남편은 민호랑 민호 엄마가 진짜 놀라고 속상해시겠다. 그런데 내가 여기저기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 어설프게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 내고 더 매섭게 굴더라. 그 사람들은 아마 그게 최선인 걸 아니까 더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사람들이랑 상대도 말고 속상해도 마라. 민호랑 민호 엄마랑 다른 데서 만나고 민호는 얼른 데리고 왔다가 데려다 줘. 잘 달래주고. 라며 안아주더군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민호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호 엄마 너무 속상하죠. 미안해요. 내가 괜히 놀이터 가자고 해서.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 주말에는 아이들 데리고 롯데월드 가요. 가서 기분 좀 풀고 와요. 그리고 민호 우리 집에서 노는 건 계속하기로 해요. 그런 아줌마는 신경도 쓰지 말아요. 라고요. 그러자 몇 분 후 제가 죄송하죠. 그런데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말은 틀렸나 봐요. 진짜 속상하네요. 민호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서 더 속상해요. 라고 답장이 오더군요. 진짜 저도 뭐라고 이야기를 더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그 몰상식한 아주머니 말대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계속했죠. 민호와 민호 엄마, 우리 아이 이렇게 모여서 롯데월드도 가고 박물관도 가는 주말들을 보내고 평일에는 민호는 계속 저희 집에서 방과 후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를 데리고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민호 엄마와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아주머니를 또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절 향해 화가 나는 얼굴을 오시더니 아줌마, 아줌마가 우리 아이프한테 텃세한다 어쩐다 했어? 다 입주민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신이 뭔데 뭐라고 해? 라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요즘 세상에 남자분이 그렇게 달려드는 것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아저씨를 피해서 집으로 달려와 버렸습니다. 제가 헐레벌떡 들어가니 남편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했더니 아이고 우리 사모님 된통 걸리셨네. 잘 무시하고 왔어. 괜히 그런 사람들이랑 엮이지 마. 그냥 당신은 당신 하는 일만 해. 그 사람들도 조만간에 다 돌려받아. 당신 괜히 그 사람들 미워하고 그러지 마. 당신한테 안 좋아. 내일은 내가 민호 데려다 줘야겠네. 라며 넘어가는 겁니다. 뭐 남편 성격이야 뻔히 알긴 알지만 조금은 서운하더군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자신이 데려다 준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좀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설프게 가진 사람들이라 부부가 합심해서 저러는구나 싶으니 불쌍한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방학 때에도 민호 엄마 상의해서 도서관도 데리고 다니고 근처 공원으로 소풍도 다니며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민호 엄마는 반찬과 간식을 보냈고요. 저희 플라워샵에도 데리고 가고 카페에도 앉아서 놀게 하니 좋아하더군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두 달 뒤면 저희가 이사를 다시 가야 하니 민호랑 어떻게 만나야 하나 의견 조율도 하고 있었고요. 민호네는 외할머니께서 하시던 일이 이제야 정리가 돼서 올라오시기로 했다고 해서 한결 마음이 놓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에도 당일날만 빼고 뭘 할지 열심히 정해놓았죠. 남편에게도 민호와 아이랑 어떻게 놀 거라 이야기하는데 추석 당일날 저녁은 시간 좀 비워놔. 무슨 건축이라고 우리 하청업체 사장님이 알고 보니 여기서 하시더라고.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과일이라도 사서 오신다네. 이번에 우리랑 계약하기로 한 게 좀 규모가 있어서 얘기도 좀 해야 해서 오시라고 했어. 라는 겁니다.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준비하겠다고 대답했죠. 추석날 저녁 한창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녀의 아주머니와 그 화내던 아저씨께서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제가 너무 놀라 문을 열며 저희 집까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하니 뒤따라 나오던 남편이 아는 사이야? 어떻게? 라고 묻는데 저는 대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아니 무슨 건설 부사장님 만나러 간다더니 월세 사는 여자 집이야? 아저씨는 서둘러 그 아주머니 입을 막으며 그 입 안 다물어 이러며 윽박지르며 제게 목례를 하시더군요. 눈치를 챈 남편이 혹시 당신이 말했던 분들이 이분들이야? 이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돌아서자 남편은
어휴, 제가 사람들을 잘못 봤네요. 사장님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거래했던 건데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시죠. 제가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며 그분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분들하고 계약은 없던 일로 하자고 통보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함께 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희 집 앞으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서는 사모님, 저희가 못 알아뵙고 신뢰를 범했습니다. 경솔했죠. 그런데 저희 일만큼은 성실히 합니다. 부사장님이 아시잖아요. 이번에 이 계약 못 따면 저희 망합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라며 두 부부가 울고불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저희 남편은 일어나세요, 사장님. 사장님 성실하신 거 저도 잘 알죠. 그런데 그렇게 앞뒤가 다르시면 제가 가진 그동안의 신뢰가 무너지죠. 그리고 제 앞에서 다르게 갑질하시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이렇게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아파트값 중요하죠. 그래도 그게 자라나는 아이들보다 중요합니까? 저희 아이가 친구랑 놀면서 아파트 때문에 눈치 보고 놀아야 하나요? 사람 자존심보다 중요합니까? 저한테 이렇게 갑질당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라며 두 부부에게 채근을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는 아저씨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리는 아주머니를 보자니 또 마음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로 사과해야 할 사람은 민호 엄마와 민호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민호 엄마에게 오시라고 전화 좀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민호 엄마에게 전화를 해 지금 좀 우리 집 앞으로 와줄래요? 내가 좀 할 말이 있어서 라고 했더니 10분도 걸리지 않아 아이와 함께 왔더라고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하며 놀란 민호 엄마에게 아주머니께서 먼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며 아기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요. 내가 나이만 먹었지 세상을 허투루 살았나 봐. 너무 미안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아줌마가 무섭게 해서 너무 미안해. 진짜 너무 부끄럽다. 며 민호에게도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가식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민호 엄마도 함께 울기만 하길래 제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러자 저희 남편이 진심이신 것 같아 보여 다행이네요. 일단 저희도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미 다른 업체 선정하고 있긴 한데 다시 회의해 보겠습니다. 돌아가세요. 라며 두 부부를 돌려보냈습니다. 민호 엄마에게는 제가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해줬고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다시 저희 집으로 그 부녀의 아주머니와 민호 엄마를 초대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 이번에 겪어보니 없는 서름을 너무 느끼겠더라고. 애기 엄마 내 사과 받아줘요. 라며 다시 사과하시더군요. 민호 엄마도 너무 서럽고 속상하지만 이렇게 사과하시니 저도 잊어볼게요. 라며 웃더군요. 그 후로는 놀이터에서 만나면 아주머니는 아이들에게 물도 주시고 민호 외할머니께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 편히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주머니를 제외한 톡방의 분위기는 아직도 살벌합니다. 하지만 점차 바뀌길 바라는 건 제 욕심일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